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빌 게이츠가 또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 좀 입 좀 다물었으면 하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팬데믹 전문가인 양, 의학 박사도 아니면서 말이죠.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CNBC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체에서 기원한 새로운 팬데믹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다른 팬데믹이 올 거다. 호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팬데믹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통이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이런 전염병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2년 대신 6개월 정도의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면서 mRNA 기술처럼 표준화된 플랫폼이 이를 가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신이 2년 걸린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8개월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빌 게이츠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다음 팬데믹은 일찍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 70%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춘다는 세계보건기구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도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백신 옹호주의자죠. 그러면서 좀 더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백신 옹호주의자가 아니라 찬양이죠. 찬양주의자죠.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일촉즉발 상황 계속해서 톱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독일의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 사업 승인 중단 결정을 환영하면서 미국도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는 밤새 독일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표를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드스트림 2가 진전하지 못하게 독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가스관입니다. 그 노르드스트림 2가요. 근데 이 노르드스트림 2 중단은 그동안 대러시아 제재 핵심으로 이렇게 꼽혀 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성향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자칭 공화국들에 대한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제 자국 군대 진입을 명령한 이후에 사업 승인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근데 독일 쪽이 이제 불안해했죠.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유럽이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면 에너지 대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자마자 이제 뭐 나토 동맹국들 정상들이 미팅을 했는데 유럽에서 독일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네 왜 러시아한테 의존해? 천연가스. 우리한테 차라리 사지. 그렇잖아요. 나토 동맹국 아닙니까? 그럼 나토라는 건 왜 생겼어요? 러시아를 적국으로 규정한 거 아닙니까? 나토가? 그럼 대러시아를 위해서 만든 나토인데.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 러시아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느냐 이거죠. 왜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느냐 이 얘기를 트럼프가 따졌어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보도 안 했어요. 팍스뉴스는 보도했어요. 라이브로. 도착하자마자 독일 쪽에 따졌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되게 웃겨요. 미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보면은 트럼프가 가장 상식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러시아 상대로 보면은요. 근데 민주당 정권, 특히 민주당 정권이 장악할 때마다 러시아가 대단히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천연가스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하고 미국 그 정치권 간에 깊숙한 관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 전에 보도했는데요.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EU가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이 40%, 독일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 경제부는 2015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독일 가스 저장 시설에 최소 60% 가스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독일 가스 탱크 저장률은 4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환경적, 사회적 영향, 안보 요소 등 에너지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독일 정책 입안자들은 수십 년간 천연가스를 공급한 러시아가 신뢰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지만 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독일이 천연가스를 러시아한테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일촉즉발 상황이 이제 오면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켰고 미국도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진작 내린 상태죠. 여러분께서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독일이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수입하지 말고 미국한테 수입했어야 맞는 거죠. 나토 동맹국이라면. 앞뒤 전후가 맞지 않아요. 지금 국제의 정세를 보면은. 특히 러시아 관련해서. 그리고 러시아랑 더 친했던 건 민주당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조 바이든이. 자, 보시면 우라늄 원딜. 우라늄 원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라늄 원이 뭡니까? 미국 우라늄.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죠. 미국 우라늄의 20%를 사실상 러시아한테 내준 게 유레니엄 원 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유레니엄 원 딜이에요. 그러면서 클린턴 재단이 러시안 기업인 9명으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1억 4,500만 달러 받았어요. 이거 대가성 거래예요, 거의. 그리고 빌 클린턴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강연 한 번만 하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50만 달러 받았거든요. 원래 평소 그 사람은 한 25만 불 받아요. 그러니까 2배 강연료 받고 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민주당 정권하고 러시아가 친한 게? 헌터 바이든 러시안 억만장자로부터 350만 달러 받았다고 그래요. 미망인입니다. 모스크바 여기 있죠. Widow of former mayor of Moscow. 모스크바 전 시장 미망인으로부터 350만 달러 받았습니다. 이거 왜 받아요? 이거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합니까? 뉴욕타와포, CNN, AP, 로이터 왜 이런 거는 보도 안 하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원딜은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쇼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바이든하고 푸틴이 그냥 쇼하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전쟁 안 일으킬 거면서. Wag the dog.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자. 지금 드럼 특검 난리 아닙니까? 이 수사 때문에. 사실상 이것 때문에 패닉 상태예요. 민주당 진영, 특히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까지.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든은 안 그래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는데 이 드럼 특검 스캔들 때문에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지 마라. 여기라는 건 드럼 특검 수사죠. 여기 보지 말고 여길 봐라. 여기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끄떡하면 러시아 카드 꺼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푸틴도 여기 같이 손뼉 쳐주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봐요. 물론 민주당 진영이 러시아 쪽만 이렇게 대가성 거래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하고도 있죠. 뭐 헌터 바이든이 거기 브리스마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로부터 매달 86,000달러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태동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가세요. 독일은 일단 전 세계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국가고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2038년까지 폐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대체 에너지로 돌리겠다고. 화석 연료 다 없애겠다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요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 유럽 뭐 다른 국가들 보면은 그 천연가스 이제 의존이 높죠. 예, 화석 연료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독일이 화석 연료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진 거예요. 현재 독일에는 그 선박으로부터 들여온 가스를 저장해 놓는 LNG 터미널이 아예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수출국인 미국에서 이렇게 선박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트럼프가 사실 이걸 원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하고 이렇게 파이프라인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쪽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운송 비용이 더 저렴하긴 더 싸긴 하대요. 러시아로부터 받는 게.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노르스트림 2를 놓고 독일이 이제 난감한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노르스트림 1이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 파이프라인 시스템 죄송합니다. 아까 사운드 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독일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노르스트림 2를 놓고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동안 노르스트림 1이란 러시아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천연가스를 들여왔었죠. 독일이 노르스트림 1을 통해서. 최근엔 노르스트림 2를 이제 완공하면서 수입량을 늘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르스트림 2 손을 떼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독일이. 천연가스 공급량이 2배로 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노르스트림 2가. 근데 독일이 이제 노르스트림 2 가스관 사업 승인 중단 결정을 내린 겁니다. 숄츠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르스트림 2는 정치 이슈하고 분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결국 그 공사 중단 발표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스캔들 터지자마자 이거는 wag the dog이다. 이건 wag the dog이다.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드럼 특검 수사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누차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이 이슈 일촉즉발 상황은 드럼 특검 이슈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럼 이게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부패한 국가입니다. 그때 1위가 북한, 그리고 2위가 쿠바, 그리고 3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장 부패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단한 국가라고 이렇게 목숨 걸듯이 나옵니까? 미국이. 웃기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wag the dog이라는 건 이제 1997년 블랙 코미디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슈 돌리기, 관심 돌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wag the dog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일 터지면, 그러니까 드럼 특검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힐러리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힐러리가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까지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드럼 특검 아마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봐라. 이거라는 거는 뭡니까? 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날 수 있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폴리티코 강성 진보 언론인데 급진 좌파 언론 Sorry right-wing pundits. Wag the dog is just nonsense. 논센스래요. wag the dog가. 그렇습니까?
저는 논센스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오피니언 피스를 보면은 듀럼 특검 얘기는 하고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엉망진창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남쪽 국경 뻥 뚫려서 지금 뭐 불체자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뭐 300만 명 이상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그 작년 선거에서 버지니아주 완전히 딥 블루 스테이트인데 빨개졌죠. 예,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그리고 주 하원까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시애틀 급진 좌파 도시라는 시애틀조차 검사장이 공화당원이 됐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이대로면 우리 쑥대밭 되겠다. 지지율 지금 30%대 아닙니까? 바이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지지율이 더 낮고 그러니까 wag the dog. 이 칼럼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민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보통 전쟁이 나면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조지 W 부시도 그 혜택을 받았고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선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에. 듀럼 특검 그 이슈를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더 힐에도 오피니언 피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John Durham sent a message to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ntry. 존 드럼 특검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무부하고 법무장관하고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Thanks to a routine court filing, the nation now knows the Durham investigation is no joke. 최근에 법정 문서 제출했죠. 모션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존 드럼이. 존 드럼 특검 수사는 이거 장난 아니다. 이 얘기예요. He has set a ladder against a formidable wall and is climbing it rung by rung, apparently gaining cooperators and locking in testimony before a federal grand jury. 연방 대배심 이미 구성했거든요. 연방 대배심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소할 때도 연방 대배심이 오케이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케빈 클라인 스미스가 불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케빈 클라인 스미스는 FBI 변호사입니다. 그 카터 페이지에 대해서 거짓말한 카터 페이지가 그 전에 CIA 연락 요원으로 일했는데 일한 적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일한 적이 없었다로 바꿨던 그 서류 조작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조사에 순순히 이제 응하고 있고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FBI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케빈 브락이 쓴 거예요. There will be more squirming to come in powerful circles. 그 엘리트층, 그 힘 있는 그 서클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But John Durham must be allowed to continue his important work. 그래도 존 드럼이 수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존 드럼 다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2022년 올해 가장 큰 뉴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이 존 드럼 인베스티게이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